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희생양이 되던 거는 엄마, 그리고 보통은 이제 딸, 장녀 혹은 막내딸 뭐 이런 식의 가족이라고 꼭 보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 원인을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당하고 나한테 화풀이하는 어머니와 뭐 오빠 여기서 계속 찾고만 있으면 개선이 안 돼요. 나는 계속 그들이 원망스럽고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홍입니다. 형태들 안녕. 안녕. 오늘은 시크릿 토킹인데요. 마인드 카페 가정의 달 이벤트 듣고 싶은 듣지 못한 한마디 요걸 통해서 사연을 수집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한 번쯤은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심지어 가족들조차 나를 외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 정말 힘들죠. 특히 이제 가족이라는 무형의 것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서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의미부여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은 가족이라는 게 응당절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거기서 겪는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한테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상처도 많이 클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있다.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가족한테도 듣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오늘 저희 양브로가 시크릿 토킹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냉정하고 가혹한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서영0816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업 때문에 해외에서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나름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도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가족한테까지도요. 그러다 제가 우울증과 사회 불안 장애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정신과도 잘 다니고 약도 먹는데도 왜인지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네요. 더 지치는 건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엄마조차도 제가 힘든 걸 알아주지 못하고 제 우울증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허영심에 가득 찼고 우울증조차도 사치라고 하던 말이 상처가 됐어요. 저는 그저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됐는데 이대로 저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못난 딸인 걸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 우울증하고 사회불안 장애가 있고 정신과를 다니고 치료를 받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막 받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뭐야? 치료를 하는데 좋아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네 라는 생각. 왜냐하면은 우울증 치료제이고 대부분 불안장애 때 주 치료제로 사용하는 항우울증 치료제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최소 2, 3주 길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고 약물 치료를 받는 초창기에는 나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나, 약 먹다가 좀 좋아지면 약 끊어버리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특히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건데 가족이다 보니까 이거는 알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에 상대방한테 나 힘들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래놓고 상대방이 날 이해 못한다고 서운해하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더더군다나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혼자서 거기서 공부하고 졸업 준비하면서 향수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딸의 등록금, 생활비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또 고생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딸에게 상처되는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사정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에 어머니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딸이 이제 우울한 그 시작점에서 엄마가 이거를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원래 태도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너 지금 허영심이야, 너 지금 사치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딸이 엇나가는 게 엄마는 무서우니까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딸을 내가 엄하게 바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 얘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엄마는 더 가혹하게 이제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애초에 딸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더 잘 키워보려고 더 훈육을 강조했던 건데 그때 딸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더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한국에서 늦어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외국에서 지금 남들보다 커리큘럼이 늦어진다는 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전달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한테 자기 속 얘기를 좀 구구절절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이 힘들고 어느 부분에서 남들을 따라가는 게 좀 버겁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정신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서 나아질 걸 기대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하지 않고 자꾸 우리 엄마 내 맘 모르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딱 담을 세워버리시면 어머니와 관계도 나빠지고 난 나대로 더 나빠지고 이제 기댈 데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술 이런 거에 의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더 많이 터놓고 얘기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머니를 자꾸 흔드세요. 나 지금 죽겠다고 엄마만이 내가 유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라고 충분하게 얘기를 더 하시기를 바랄게요. 가족이라고 서로를 알지 못해요. 표현해서 내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엄마한테 말로 하기 뭐 하거나 그럴 때 차라리 장문의 편지를 써서 카톡으로 좀 보내시면 내 딸이 이런 상태구나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삼님입니다. 가족이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20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3명의 오빠가 있고 부모님은 13살 때 이혼하셨어요. 중학생이 되던 해에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당시 막내 오빠와 저 이렇게 둘뿐이었어요.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렇게 3년 동안 저 혼자 병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힘들어서 엄마와 오빠들에게 이제 좀 버겁다고 말했다가 네가 좀 참아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병 간호를 한 제가 바보 같았고 한참 동안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병원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빠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가족 모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야 수고했다 말해주더라고요.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도 나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인지 누구에게도 이런 진심을 말한 적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다정한 관심을 바라게 되고 진심으로 위로를 바라게 돼요. 저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20살인데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의 희생양이 딱 있는 집 구성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희생양이 되던 거는 엄마, 그리고 보통은 이제 딸, 장녀 혹은 막내딸 뭐 이런 식의 이게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구조인데 거의 한 6, 7년을 병간호를 이 사연자분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오빠가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모야 이혼했으니 부부 사이가 아니고 남남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엄마가 좀 공정하신 분이라면은 딸이 혼자서 전 남편의 병간호로 도맡아하는 걸 보고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가족이 희생을 막내딸에게만 강요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억울하시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꼭 보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 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족이 아니죠.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대신에 할 도리를 다 한 거잖아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오히려 그들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니네가 그때 뭐 했냐 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거리 두시고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가족을 만들어 가려는 쪽으로 저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애 많이 쓰셨네요. 미메이드 1003님 사연입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으며 무시를 당했고 학교 다닐 땐 학폭 때문에 진심으로 위로를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정해서인지 지금 직장인이 됐지만 이직이 잦고 어느 직장을 가든 기댈 곳이 없어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듣고 싶었지만 알코올 중독인 아빠는 저한테 항상 함부로 말했고 엄마와 동생 역시 매번 상처가 되던 말들만 뱉었어요. 위로가 되는 대상이 없다 보니 내일을 마주하는 게 무섭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불안합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전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위로를 계속해서 듣고 싶었는데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아닌 거였죠. 아마 아버님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알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엄마는 고갈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남편이란 존재만으로도 버거웠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힘들어하는 게 마치 해결해야 될 골칫덩어리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느끼고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건 아닌가 싶어요. 이 아버지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 이 가족이라는 요 구조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연자분의 힘듦을 무시하진 않았었나, 그래서 제대로 된 위로를 하지 못하진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사실은 심리 검사 혹은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사랑받은 기억 혹은 경험도 없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주는 것도 어려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직장인이 됐는데 이직이 잦고 어느 직장에 가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떤 성격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랑 다르게 약자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진심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으로 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니즈가 있으시다면 검사나 혹은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서 내가 진짜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좀 알아가시면서 새로 직장에 옮겼을 때는 과거보단 조금 더 오랫동안 내가 좀 잘 버텨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 이거를 같이 병행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원인을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당하고 나한테 화풀이하는 어머니와 뭐 오빠 여기서 계속 찾고만 있으면 개선이 안 돼요. 나는 계속 그들이 원망스럽고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줬던 거, 만들어진 나의 모습, 이건 인정을 하고 그럼 여기서 내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분에게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사람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성장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하는 거를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와 애착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모와의 관계 맺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분들은 성장 이후에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면 관계 맺는 패턴이 굉장히 잘못 가서 친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가까워졌다가 별거 아닌 걸로 틀어지고 혹은 오해 의심을 하면서 확 멀어져 버리는, 소위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보이는 그런 대인관계를 맺는 패턴을 보이는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좀 가장 많이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직의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견딜 수가 없다, 위로가 되는 대상이 없다, 이거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다 보면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나갈 가능성 커 보여요. 부모가 잘못하신 게 맞죠. 근데 부모 탓한다고 지금의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부모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평가를 꼭 좀 받아보시고요. 분명히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로의 말씀만을 전해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얘기가 좀 많이 생각하고 하는 말들이니까 한 번 더 되새기시면서 실천에 꼭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인드 카페 가정의 달 이벤트 사연들로 한번 꾸며봤고요. 사연 선정되신 분들께 마인드 카페 심리상담 1회 무료 쿠폰하고요. 네. 저희 책이죠. 양브로의 책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책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신 양떼분들 마인드 카페 커뮤니티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이나 고민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인드 카페에서 이런 이벤트 종종 할 겁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양브로의 정신세계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안녕. 안녕.